오늘은 한국전자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자인증은 1999년 3월 17일 설립된 이후 99년 9월 세계 최대 인증기관인 베리사인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2001년 11월 국가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서 2002년 1월부터 공인인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는 국세청 홈택스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010년 11월 1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011년 8월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미국 법인 코스모타운을 팔로알토에 설립했습니다. 2012년 2월에는 AI 로보틱스 개발 사업을 하는 미국 법인 AI 브레인을, 2015년 4월에는 미국 법인 보나비전을 각각 설립했습니다. 주요 사업인 공인인증서 사업을 비롯해서 글로벌 인증서비스, 보안서버 인증서비스, 인증서비스 아웃소싱, 인증솔루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글로벌 도메인 등록 업무 그리고 인공지능 로보틱스 사업에 투자하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최대 주주는 신홍식 대표이사이고 20년 3월 말 현재 특수관계자들과 함께 총 15.3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베리사인사와 체결한 주식 청약 계약에 따라 발행가액 400만 불의 회사의 주식 136만 9,151주를 발행했습니다. 이후 베리사인사가 시만텍 코퍼레이션에 인증사업부문을 양도했습니다. 시만텍 코퍼레이션과의 계약에 따라 중요한 투자, 차입, 지급 보증 등의 경우에는 시만텍 코퍼레이션사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 3월 말 현재 모바일 금융 플랫폼인 토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비바 리퍼블리카가 한국전자인증 지분의 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12일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가 있었습니다. 장외 처분 방식이고 처분 목적은 사업 제휴 및 공동사업 추진입니다. 처분가액은 총액 약 54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지분의 13.9%를 차지하고 있는 229만 2,764주의 자기주식 중 107만 2,961주를 한 주당 5,036원에 주식회사 비바 리퍼블리카에 처분했습니다. 20년 1분기 말 현재 연결 대상 종속회사 현황입니다. 미국, 독일, 중국 이렇게 3개국에 진출해 있고 자산 총액 규모로 보면 2018년 4월 설립된 튜링 AI 홀딩스가 118억 원의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어 주요 종속회사에 해당합니다. 종속회사의 지분 구조를 보면 미국의 코스모타운과 AI 브레인사 그리고 독일의 튜링 AI 홀딩스를 한국전자인증이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들이 손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글로벌 도메인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코스모타운을 제외하고는 모두 AI 로보틱스를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년 1분기 자회사별 재무자료입니다. AI 브레인과 튜링 AI 홀딩스의 경우에는 손자회사들의 재무제표를 연결한 수치입니다. 세 개 법인 모두 전기와 당분기에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AI 브레인의 경우에는 손실폭이 줄어들었고 튜링 AI 홀딩스의 경우에는 총 포괄이익단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긴 했습니다. 2010년 11월 상장 이후 두 차례의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가 있었고 그 이외에는 자본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년 3월 말 현재 유통 주식수는 자기 주식 241만 9,904주를 제외하고 1,903만 9,345주입니다. 그리고 19년 말 현재 12,532명의 소액 주주들이 약 1,270만 주 59.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의 배당 내역인데 19년에는 배당 성향이 56.82%나 됩니다. 코스닥 상장사 평균 배당 성향이 23에서 24%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20년 3월 19일에는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에 대한 공시가 있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결정 공시의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 결정에 대한 공시와는 내용이 다릅니다.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이 회사의 자사주를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만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의 기간 동안 매입하도록 약정합니다. 취득 대상 주식 수는 정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정하고 나면 금융기관이 매입 대상 기간 동안 상황이나 가격을 고려해서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최초 공시를 한 뒤 3개월 이후 자기 주식 취득 결과 보고서를 공시합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취득한 수량, 가격, 일자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사주 취득 계약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안정입니다. 계약 금액은 20억 원이고 계약 체결 기관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계약 기간은 20년 3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니까 6개월 동안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주식 취득은 기업이 주가가 너무 낮다고 평가했고 앞으로 주가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로 시장에 내비쳐집니다. 따라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주식의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서에서 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발행 주식수에서도 차감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당 순이익이나 자기 자본 이익률 같이 분모가 발행 주식수이거나 자기 자본인 재무지표들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당 순이익 EPS나 자기 자본 이익률 ROE 같이 분모가 발행 주식수이거나 자기 자본인 재무지표들이 분모가 감소하다 보니 재무지표 자체의 숫자는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년 1분기까지의 상품별, 부문별 매출액을 보면 공인인증 서비스 매출이 60에서 7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간 180억 원 이상의 매출액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그 뒤를 잇는 글로벌 인증 서비스의 경우에는 동기간 동안 비중으로는 2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인증 솔루션 및 기타 제품 매출이 있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금액 규모와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1분기 추세가 1년 동안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연환산해보면 2020년에는 한 해 동안 302억 원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건 5.49% 정도 성장하는 수준입니다. 서비스별 단가 추세인데 코드 서명 인증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서비스 단가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전자인증에서는 시장 경쟁 상황의 악화가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면 서비스 법인이라 매출액과 매출원가 대신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이라는 계정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년 1분기 영업수익은 10.3%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19.2% 증가하는 바람에 영업이익 규모는 34.8% 수준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이 전년도 1분기에 비해서 감소한 9.7%, 9.0%를 기록했습니다. 영업비용이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해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판매 수수료, 급여 지급 수수료 등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세 항목의 합계가 56억 원 수준이고 전체 영업비용의 82% 수준입니다. 수수료 약정 사항을 보면 시만테 코퍼레이션과 소프트웨어 및 브랜드 사용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이게 지급 수수료 내역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은행, KEB 하나은행에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판매 수수료 내역인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1분기 추세를 반영해서 20년 연환산 재무자료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2019년에 비해 영업수익은 5.5% 증가, 영업이익은 26%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년 1분기에 전년도 1분기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현금 흐름 내역을 보면 영업활동 현금 유입 18억 3천만원,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지출 10억 5천만원, 재무활동 현금 지출 12억 8천만원이 있었습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 내역을 보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취득 내역이 30억 원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역을 알아보니 토스혁신준비법인 주식회사에 30억 원을 60만 주에 출자했습니다. 토스혁신준비법인은 인터넷 전문은행인 토스뱅크의 예비인가를 받은 법인 명칭입니다. 19년에는 비바 리퍼블리카에서 한국전자인증에 출자하고 20년 1분기 중에는 한국전자인증이 토스뱅크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업무 제휴를 맺은 것이 확인됩니다. 재무구조를 보면 20년 1분기에는 19년 말에 비해 자산 총계 1.4% 증가, 부채 10% 증가로 인해서 자본 총계가 2.2% 감소했습니다. 부채 내역을 보니 증가한 것은 기타 지급 채무와 기타 유동부채이고 차입금 내역이 없습니다.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모두 20년 1분기에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270% 이상입니다. 20년 1분기에 부채 비율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자기자본 비율도 68.1%로 산출되었습니다. 검토 요약하겠습니다. 한국전자인증의 경우에는 아주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차입금이 20년 1분기 말 한 푼도 없다는 것인데 워낙 유동자산 규모나 비중이 높아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7년과 2018년에는 영업이익률이 10%를 초과했고 2019년에 조금 하락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8.1%로 높은 편입니다. 20년 1분기에는 9.1%로 회복되었습니다.
한국전자인증은 매출액 규모도 매년 증가해 나가고 있는데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 규모를 매출액 대비 3%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개발 과제 내역들을 보면 인공지능과 로보틱스를 결합한 분야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종속회사 8개 중 7개가 미국, 중국, 독일 등의 시장 규모가 크거나 핀테크가 발달한 국가에서 AI 로보틱스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발 단계라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용화가 되는 경우 한국 전자인증의 수익 규모나 이익률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인증서의 발급과 사용이 불편하고 호환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외국인들의 원활한 한국 인터넷 쇼핑을 저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가 결국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전자인증은 공인인증서 사업에서 법인용 범용 공인인증서에서는 3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개인용 범용 공인인증서에서는 13%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 매출의 60% 이상의 비중이 공인인증서 사업으로부터 창출되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전자서명법 개정이 큰 변화이고 도전일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수익 구조나 수익성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사설 인증 시장에서도 그동안 잘 해왔던 것처럼 높은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